반갑습니다. 화면톡 김대현입니다. 자, 이어서 9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9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 고용정책 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몇 명? 30명이죠. 30명. 30명. 그래서 답은 1번이 바로 나왔네요.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은 누구죠? 고노부 장관.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 장관이죠. 고 장관을 포함한 30명이다. 30명.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좀 볼까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는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도, 그러니까 지자체장이에요. 지자체장은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지자체는 지역고용심의회를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고용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맞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직업안정법 영상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 없는 자를 고르면 되겠죠. 자, 1번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건 2년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92번은 2년 자격 조건 2년이다. 2년 모두 2년이에요. 그 다음에 조합원이 100명 이상인 단위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그 다음에 4번 공인노무사에 의해서 자격을 가진 자. 공인노무사는 따자마자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전담자로 몇 년? 2년.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3번이에요. 그래서 요 92번, 91번은 비슷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빈출 문제라도 굉장히 살짝 다르게 해서 많이 나옵니다. 자, 93번 보겠습니다. 93번. 직업안정법령상 직업 제공 사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틀린 것은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예요. 여러분들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코리아 사람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겠죠? 그죠? 1번 구인자의 업체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구인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네,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 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이것도 맞습니다. 가끔 보면 이거 자코리아가 대행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구직자가 버튼 누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직업정보 제공 사업의 광고문에 취업 추천, 취업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취업을 직업정보 제공하는 사람이 보장한다, 또 지원한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직업정보 제공 매체의 구인구직 광고에는 구인 구직자의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 틀렸죠. 구인자의 주소를 기재를 해야지 어떻게 돼요? 면접 보러 가죠. 그죠? 답은 2번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자코리아에 나와 있는 채용 정보인데 구직자 주소가 안 나와요. 전화번호도 안 나와요. 어쩌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인 구직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돼야 되고 또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어떻게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딱 전화를 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회사에 취업할 거야. 응? 근데 이걸 잡코리아에다가 내가 이제 공고를 보고 지원해요. 지원했더니 A라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받는 게 아니라 잡코리아의 상담원이 받아가지고 취업해 줄까요?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죠? 상식적으로 보시면 이런 건 틀릴 수가 없어요. 94번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자, 이 사람들은 고용보험 적용자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네요. 1번. 1번. 그러니까 고용보험
적용 포함자예요. 1번은 포함자. 그 다음에 2번, 공무원은 공무원 보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외죠. 그 다음에 선생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받는 거니까 학교 선생님이죠. 이 사람들은 사립연금이죠. 사학연금의 대상자니까 제외되는 거죠. 별정 우체국 직원, 이 사람들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9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5번 봅니다. 95번. 그러니까 뭐 제외되니까 더 나쁘냐? 아니죠. 공무원 연금하고 사학연금이 더 좋죠. 그죠? 95번.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 이상일 것. 18, 18. 그죠? 네, 이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것. 이것도 맞죠. 4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맞아요. 3번.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 이건 뭐예요? 자발적 실업이죠. 그죠? 자발적 실업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96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1번. 직업개발 능력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 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실시돼야 된다. 맞고요. 2번.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노사 간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돼야 된다. 이거 항상 정부로 나오는 거는 틀리는 거예요. 그죠? 민간의 자율이지 정부 주도는 아니다. 4번.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산업 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된다. 맞죠? 4번.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은 중요시 돼야 된다? 아니죠. 제조업은 아니다. 왜냐면 제조업 중에 돈 많이 버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연봉이 8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데를 교육비를 정부에서 대주는 건 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조업이 아니라 뭐다?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기업의 훈련은 중요시 된다예요. 왜? 대기업보다 더 적게 받고 있으니까. 제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입니다. 97번.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자에게 실시한다. 그렇죠. 생산 가능 인구에게 실시해야죠. 이걸 뭐 중학생, 초등학생 이러면 안 되겠죠. 자, 2번.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집체 현장 원격 혼합훈련 방식으로 실시된다. 맞고요. 3번.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뭐라고 한다? 전직. 그죠? 일을 바꾸기 위해서,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직훈련. 4번. 재외위로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산업재외, 아니죠. 그죠? 재외위로금의 통상 기준은 평균임금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벌써 틀린 거예요. 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다시 갑니다. 이거 자주 나오죠? 자, 오랜만에 해볼까요? 평균적으로 퇴직을 제휴했더니 강급되더라. 뭐라고요?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이에요. 평균임금. 그래서 퇴직금, 재해. 이 재해는 모든 재해를 말해요. 각종 재해, 여러 가지 재해 있어요. 이걸 다 재해는 무조건 평균임금이에요. 그 다음에 휴업입니다. 휴업하니까 강급되더라. 퇴직이나 휴업. 일을 안 하는 거죠. 일을 안 할 때 평균임금으로 한다. 자, 평균적으로 우리가 퇴직을 같이 하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돈이 늘어나 줄어들죠.
간급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그냥 틀리면 안 돼요. 아셨죠? 답은 4번입니다.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 자, 98번. 자,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급여 산정 기간에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천재지변 되고요. 2번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부상됩니다. 4번 범죄로 인한 구속됩니다. 하지만 형제의 질병은 아니다. 요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맞출 수 있죠. 그죠? 형제가 다쳤는데 그거하고 내 육아휴직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죠? 너무 확장하시는 분이 있어. 우리 이거 언니가 봐주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99번.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는요 조금 가벼운 걸 찾아보면 되겠죠. 500만 원이면 큰 거예요. 500만 원, 보통 300만 원, 500만 원이니까 요거는 좀 가벼운 걸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채용 광고 또는 근로 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이거는 큰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뭐 예를 들면 뭐 도면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거 나한테 줘. 채용하는 조건. 나쁜 거죠. 그 다음에 4번.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를 수집한 구인자. 이것도 나쁜 거죠. 자, 3번. 채용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이게 가장 좀 약해 보이죠. 그죠?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가장 어떤 게 클까? 그러니까 뭐 지식재산권을 뺏는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가져온다든지, 또 근로조건을 막 불합리하게 변경한다든지, 이런 건 크잖아요. 그죠? 보관을 잘 못했어요. 이런 거 좀 약하죠. 그죠? 자, 100번 봅니다. 100번. 얘는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3번은 노동기본권에 관하여 헌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정하는 차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주는 거니까, 안 주는 사람도 어때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안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맞죠? 자, 3번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자, 이것도 무조건 인정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요. 3번도 맞아요. 4번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익사업이 아니죠. 공익사업이 아니라 주요 방위산업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아셨죠? 그래서 이 공무원과 또 공무원과 또 방위사업체에 일하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할 수 있으나, 공익사업 같은 거는 따로 정해놓은 건 없다. 정해놓은 사항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최빈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기출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노동관계법인데 여러분 한번 쭉 검토해 보시고요.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법 같은 거 좀 개정이 있어서 내용이 좀 변경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빈출 기출문제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합격 점수 이상은 나온다는 거, 그걸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저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